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해외 축구의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5년 1월 26일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독일 리그에서, 독일 매체에서 과소평가받고 평가절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또 그것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프라이부르크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일단 결승골을 넣어버리면서 팀에게 승점 3점을 안겨줘 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경기 장면을 살짝 살펴보면, 일단 다이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 있는 해리케인에게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최근에 해리케인은 너무 못하고 있으면서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 패스를 받은 해리케인은 동작으로 수비를 벗겨버리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 박스 안으로 들어간 케인은 박스 안에서 강력한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15분 만에 1대 0으로 앞서가는 바이에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슈퍼 헤딩골을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킴미이가 코너킥으로 올려주었는데, 김민재 선수가 코리안 몬스터라고 불릴 만큼 몸싸움에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골키퍼 앞에선 김민재 선수는 골키퍼와 몸싸움에서 골키퍼를 제압했고, 그리고 이렇게 헤더로 앞에서 잘라 먹으면서 54분 2대 0으로 앞서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와, 김민재 선수의 이 헤딩골은 너무 멋졌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제 지난 경기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김민재 선수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세레모니 하는 장면은 너무 멋있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라이부르크의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헤더골을 허용하면서 2대1로 한 골 따라잡힌 뮌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김민재 선수가 헤더골을 넣은 프라이부르크 선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공이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해리케인이 먼저 막아줬어야 됐는데, 이렇게 쌈싸 먹히면서 해리케인은 헤더를 뛰지 못했습니다. 원래 여기 앞에서 끊어먹은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하튼 이 골을 허용한 장면에서 해리케인도 수비에 대한 실책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뮌헨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민재 선수의 슈퍼골이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2위로 지금 현재 바이에른 뮌헨을 추격하고 있는 레버쿠젠이 오늘 라이프치히 원정 가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이 슈퍼 헤딩골이 결승골이 되면서 뮌헨은 승점 48점을 기록하면서 2위 레버쿠젠과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김민재 선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가 끝난 후에 품몹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리케인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7.8점을 받았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품몹에서 8.6점을 받으면서 최고 평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김민재 선수의 헤딩골이 없었다면 이 경기 못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독일 매체는 김민재 선수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 매체가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Z 뮌헨이라는 독일 매체를 통해서 전해진 현지 평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매체의 평점은 낮을수록 좋은 평점입니다. 오늘 한 골을 실점한 노이어에게는 평범하다는 평점 3점을 주었고, 오늘 김민재의 골에 도움을 기록한 킴미에게도 평점이 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최전방 미드필더 쪽을 살펴볼까요? 고레츠카는 3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네도 오늘 별다른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못했다는 평점 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윙어 그나브리도 오늘 썩 위협적이지 않았는데 또 못했다는 평점 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시알라도 못했다는 평점 4점을 받으면서 최전방에서 이 3명이 얼마나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독일 매체의 평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제골을 넣은 케인에게는 잘했다는 평점 2점을 주면서 기다림과 비판은 끝났다. 페널티킥이 아닌 강력한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해서 1대0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번 시즌 리그 17호 골이자 전체 대회 통산 23번째 골을 넣은 해리 케인이었다 라면서 잘했다는 평점 2점을 준 독일 매치였습니다. 그리고 코망도 못했으니까 4점, 올리세도 썩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충격적인 평점을 받았는데요. 일단 다이어는 잘했다는 평점 2점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중앙수비수 다이어는 예방 조치로 휴식을 취한 우파메카노를 대신해서 선발로 나왔다. 견고하고 안전하게 방어하는 다이어였다. 11번째 경쟁 경기에서 해리 케인의 첫 득점에 도움을 기록했다 라면서 잘했다는 평점 2점을 주었습니다. 다이어도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2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결승골을 넣은 김민재 선수는 평범하다는 평점 3점을 주었습니다. 와, 독일 매체 미쳤죠? 일단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포에서 왼쪽 센터백으로 나온 김민재는 다이어와 파트너로 센터백으로 나왔다. 빌드업 게임에서 항상 세심하고 안전한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김미희의 코너킥 상황에서 가까운 상황에서 골키퍼와 경합해서 골을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라이부르크에게 골을 허용했을 때 헤딩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한 골을 실점하는데 빌미를 주고 말았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에게는 평점 3점을 주면서 다이어보다 낮은 평점을 주는 독일 매치였습니다. 다이어에게는 견고하다면서 최고 평점인 2점을 준 오늘 독일 매치였고요. 그리고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 김민재 선수에게는 다이어보다 낮은 평점을 준 독일 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독일 매치의 평가대로 다이어가 정말 오늘 잘했는지 한번 스탯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보면 96%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이어는 95%의 패스 정확도를 보여주었죠. 김민재 선수의 패스 횟수 자체가 다이어보다 더 많은 것을 보면 김민재 선수 위주로 후방 빌드업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기회 창출 1번, 다이어도 1번을 했는데, 그리고 전체 슛을 봐도 김민재 선수는 헤더골을 넣으면서 100% 슈팅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다이어는 슈팅을 한번 때렸지만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0% 슈팅 정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스탯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늘 태클을 무려 2번이나 성공시키면서 67%의 태클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다이어는 태클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른 수비 스탯을 보면 김민재는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8회를 기록했지만 다이어는 걷어내기 2회, 헤더 클리어 1, 리커버리 2회를 기록하면서 수비 스탯만 봐도 김민재는 10개의 수비 스탯을 기록한 것을 봐도 다이어는 5개만 기록했습니다. 결국 스탯만 봐도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수비에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오늘 지상볼 경합에서 100% 성공률을 보여주었고, 공중볼 경합에서도 2개를 성공시키면서 오늘 총 5개의 볼 경합에서 성공한 김민재였습니다. 근데 다이어는 오늘 지상볼 경합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공중볼 경합에서 1개만 성공시키면서 오늘 몸싸움 경합에서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다이어였습니다. 와, 근데 독일 매체는 이렇게, 지금 이게 팩트거든요. 김민재가 훨씬 수비 스탯이 좋았다, 이렇게 팩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매체는 다이어에게는 평점 2점을 주면서 잘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에게는 결승골을 넣었는데 평범했다 라면서 평점 3점을 주고 말았습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오늘 김민재 선수의 골이 아니었다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레버쿠젠이 비기면서 김민재 선수의 골이 들어가면서 일단 승점을 2점 더 벌린
미넨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김민재 선수의 골이 안 들어갔다면 미넨의 승점은 46점, 레버쿠젠의 승점은 42점으로 승점이 4점 차이밖에 안 났을 텐데, 김민재 선수의 헤더골이 들어가면서 우승 가능성을 수직 상승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독일 매체의 평점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스탯을 봐도 공격적으로 별로 못한 미넨이었습니다. 일단 공격 모멘텀을 봐도 뭐 더 많이 공 잡고 공격하는 미넨이었지만 골이 잘 나오지 않는 미넨이었고요. 그리고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미넨이 점유율 더 많이 먹고 슈팅 3개, 유효슈팅 하나 날리면서 일단 뭐 공격을 주도는 했습니다. 근데 뭐 압도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후반전 스탯을 보면 프라이부르크가 슈팅을 더 많이 때리면서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의 골이 안 나왔다면 오늘 무승부도 장담할 수 없는 미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독일 매체는 미쳐버리면서 다이어에게 더 높은 평점을 주고 말았는데요. 일단 수비 스탯만 봐도 김민재가 더 잘했고 오늘 경기 MO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독일 매체는 정말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프리미어 리그였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프리미어리그 전문가잖아요. 김민재 선수의 골이 터졌을 때 스카이 스포츠 BBC가 정말 미친듯이 극찬을 했을 겁니다. 김민재 선수의 뛰어난 위치 선정이 골키퍼를 선방하는데 막아냈고 김민재 선수의 헤더골이 터졌다 라면서 경기 중에 김민재 선수를 극찬했을 거고, 김민재 선수가 아마 맨유로 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맨유에 가서 이런 헤딩골을 넣었다면 게리 네빌이 나타나서 와, 김민재는 내가 본 맨유 수비수 중에 역대급으로 미친 몸싸움과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면서 극찬 행진을 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독일 리그로 김민재 선수가 잘못 가서 평가 절하를 당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일단 자신에게 맞지 않는 조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 회사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바보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옮겨서는 그 회사에서 에이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일단 자신에게 얼마나 그 조직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김민재 선수는 팀에게 우승에 가까워지는 결승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정신 차리고 일단 지금 콤파니 감독이 강팀을 못 잡고 있거든요. 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아니었으면 프라이부르크를 잡지 못할 뻔한 콤파니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시즌에 우승을 만약 한다면 일단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프리미어 리그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